안녕하십니까. 동네 아저씨 TV, 신상 TV의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경제 제재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또 일본의 경제 제재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메모리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필수 소재이기도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재인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AI나 클라우딩 아니면 블록체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1차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2차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9일경에 삼성전자에서는 12기가 LPDDR5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 반도체 칩의 성능 자체는 모바일이나 아니면 태블릿 기타 장치에서 속도, 연산 속도 자체가 30% 향상되고 초절전 기능을 탑재한 DDR 램입니다. 이러한 소재의 개발 발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일본의 경제 제재를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자체를 분명히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전자 반도체 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총 수출량의 20%에서 25%, 또 정부 재정의 25%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액면불안한 이유도 있는 사람들을 통한 부의 축제보다는 일반 서민들도 삼성전자라는 초우량 기업을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한국에 있는
일반 서민들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 가장 세계 1위의 기업을 건드림으로써 어떠한 자국의 불이익이 오는지를 일본 정부의 경제 조치로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은 단지 한 나라의 경제 관계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전 세계에서 피해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간과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체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때의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의 응집력을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적인 기질과 단합의 정도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의 위기가 터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국민의 금모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 국민의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돌반지와 여러 용도의 금을 다 국가에 헐값에 매각을 하고 또 그것을 국가에서는 외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기질을 제 생각에는 조지 소로스라는 국제 투기자본의 대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환위기가 벗어난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 자본과 한국의 대기업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한국의 유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였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한 것이 손정희라는 소프트뱅크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의 모든 TV라든가 컴퓨터를 제공을 해주고 무료로 그리고 그 컨텐츠를 우리나라의 MBC를 통해서 제공을 하자. 그때는 한류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류의 드라마가 상당히 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했을 그러한 시기였고, 또 한국의 콘텐츠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고, 그것을 김재철 사장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BC의 노조 문제가 발생됐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한 협의는 끝나버렸지만, 손정희 회장님의 생각은 정말 전 세계의 문화를 한류로 뒤엎을 정도의 추진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민족성은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정말 조그마한 국가임에도 거대한 국가를 무시하지 않게, 자기 정부를 무시하지 않게 하는 저항력도 있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력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기는 이미 지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서로 협조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러한 상대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재를 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국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설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선순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본의 경제 제재 자체가 우리나라의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더 밀착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본과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깨우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특성상 바닥 빨갱이와 자발적인 빨갱이는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가장 고정적으로, 그리고 정치 현황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이고,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바닥 빨갱이와 자발적인 사회주의자들을 분명히 정치나 경제에서는 배제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네아저씨 TV, 신상TV, 신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빨리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